어머님이 치매에 기운이 좀 있으세요. 며느리가 간병인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연은 아들 몰래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저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병원 복도에서 몰래 전화하는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지연은 몰랐죠. 제가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70년을 살아온 할머니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지연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70을 넘겼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아들 승호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박지연이 들어온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착한 며느리 같아 보입니다. 아들 앞에서는 항상 다정하게 굴죠.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승우는 일찍 출근하고 없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찬물로 설거지 하시네요. 뜨거운 물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인색하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지연이 한숨을 푹 쉬더니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저를 보며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들리라고 하는 소리였죠. 마치 제가 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이 극과 극이었어요. 승우 앞에서는 효녀 연기를 했죠. 어머님께서 요리해 주신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제가 만든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지연이 제 방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건지 물어보니 혹시 어머님이 약 드실 시간 놓치실까 봐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제가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은 친구들과의 모임 때였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승우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너무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걱정돼요. 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제 외출을 제한하려는 속셈이었죠. 다행히 승호는 어머니께서 친구분들 만나시는 게 좋다고 했지만 지연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 아니면 뭔가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할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기록해두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했어요. 지연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적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패턴이 보였어요. 지연은 아들이 없을 때만 저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간접적으로 저를 무시했죠. 직접적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남을까 봐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연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때로는 참을성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죠. 사실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승호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더 큰 병원으로 가실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지연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하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직감했습니다. 지연이 뭔가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입원 당일 승호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승호는 일 때문에 바빠서 입원 수속만 도와주고 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저녁에 병문안 올 거예요. 저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녁 7시쯤 지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였죠.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지연은 과일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이런데. 그 말을 들으니 섬뜩했어요.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도 요즘은 좋다던데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빠도 바쁘고 저도 일해야 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연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이죠. 병원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제가 더 허약해 보이도록 만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지연의 본 모습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는 의료진도 있고 다른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증인들이 많다는 뜻이었죠. 지연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이 병문안을 핑계로 와서 심리적으로 압박할 텐데 그때마다 증거를 모아두자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지연이 저를 우습게 본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이라는 무대에서 진짜 승부를 벌여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입원 이틀째부터 지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병문안을 온다는 핑계로 와서는 저를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말은 정중하지만 표정이 가식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거였죠.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나요? 저는 실제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연은 계속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옆 침대 환자분들도 듣고 있는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지연이 간병인에 대해 말할 때였어요. 어머님, 간병인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저는 간병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은 자꾸 제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마치 저를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죠. 셋째 날 저녁, 지연이 또 왔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오빠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회사 일에 집중도 못하고. 저는 그때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고 녹음을 켜두었어요. 지연의 말들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요양시설도 나쁘지 않아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지연은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만 했어요. 마치 그곳이 저에게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연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에게도 지연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약하세요. 혼자서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간병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는 제가 다른 환자분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제 친구 조선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조선이는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지만 성격이 직설적이고 쿨해요. 지연과 마주쳤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죠. 지연이 인사를 하자 조선이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지연이 나간 후에 말했어요. 정수가, 저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니? 저는 조선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지 모든 걸 말했어요. 조선이는 듣고 나서 화를 냈어요. 이건 완전히 노인학대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너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잖아. 그리고는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정수가 증거를 모아둬. 녹음도 하고 가능하면 동영상도 찍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저는 조선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녹음은 시작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지연이 다음에 올 때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제가 그냥 순순히 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오산이었죠.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지연 같은 교활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닷새째,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조선이가 가르쳐준 대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익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연이 오기 전에 미리 녹음을 켜두었어요.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말이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지연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머님 걱정 때문에. 지연은 마치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어려운 말을 꺼내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해요.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죠. 어머님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정말 싫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사시는 것도.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지연의 목적은 저를 집에서 내보내는 거였던 거죠. 요양원이든 원룸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지연이 간병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좀 있으세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치매라니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간병인분이 의아해하자 지연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집에서도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 내시고 없는 사람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였어요. 지연이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다행히 간병인분이 현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정말 멀쩡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환자분들보다도 더 또렷하세요. 지연의 얼굴이 살짝 경직됐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먹혀들지 않자 당황하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날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지연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요양원 알아봤어?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가서 들었어요. 아니야. 아직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분위기 만들 테니까. 그러면서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더 늙어 보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노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휴대폰으로 이 대화도 녹음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선이가 또 병문안을 왔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조선이에게 들려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 특히 전화 통화 내용은 결정적이야. 조선이는 흥미진진해했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계획을 말해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말이죠. 정수가, 너 정말 무서운 여자야. 지연이가 상대를 잘못 택했네. 조선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지연이 저를 만만하게 본 게 가장 큰 실수였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승호가 지연과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거였죠. 저는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승호는 정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어떻고? 괜찮다. 별일 없을 거라고 하시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정말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지연은 마치 제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도 그러시던데 혼자서는 정말 힘드실 거라고. 승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승호야, 엄마가 솔직히 말해볼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지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어볼래? 승호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칠 전 녹음한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틀어줬어요. 지연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이었죠. 어머님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승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저는 단지. 하지만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지연이 전화 통화하던 내용 말이죠. 요양원 알아봤어.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승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봤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고 혼자서. 지연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오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그때 조선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죠. 안녕하세요, 승우 씨. 조선이는 승우에게 인사하고는 저를 봤어요. 정수가,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승우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조선이가 설명해줬어요. 며칠 전에 지연 씨가 간병인분한테 정수기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승호가 깜짝 놀랐어요. 치매라고요. 지연아, 이것도 사실이야? 지연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하지만 이미 상황은 명백해졌어요. 지연의 모든 계획이 드러난 거였죠. 승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났어요. 저는 승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지연은 끝까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조선이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수가 정말 대단해. 완벽한 역전승이야. 저도 이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 말이죠. 다음 날 오후 병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승호와 지연, 그리고 병원 직원분들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며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정말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 또래 중에서는 정신이 또렷한 편이죠.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저는 지연의 말을 막았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간병인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을 틀어줬어요.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좀 있으세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본 바로는 어머님이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다른 병실 환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신이 맑으세요. 승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연아,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어? 지연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지연이 전화통화에서 한 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틀어준 거죠. 병원에 있으니까 더 늙어 보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지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분이 말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환자분을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시면 안 되죠. 지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승우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서 계획했다는 것도.
승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지연아,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했어요. 어머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지연이 결국 본심을 드러낸 거였죠. 조선이가 그때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정말 뻔뻔하네요.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병원 직원들도 모두 지연을 비난하는 눈으로 봤어요.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나를 만만하게 본 게 가장 큰 실수였어. 70년을 산 경험이 헛된 게 아니거든.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승호가 지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지연아, 집에 가자. 이야기할 게 많아. 그리고는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승호를 위로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지연과 승호가 나간 후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경험이 쌓이는 거죠. 조선이가 박수를 쳤어요. 정수가 정말 완벽한 승리야. 지연이가 앞으로는 함부로 못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졌으니까 말이죠. 지연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승호가 혼자 병문안을 왔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지연과 이야기를 나눈 게 분명했죠. 어머니, 지연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승호는 의자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저는 승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승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어머니,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고. 그때 승호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회사에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했대요. 동료들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저는 놀랐어요. 지연이 저를 소재로 회사에서까지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연이 친구들한테도 요양원 알아봤다고 자랑했대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보낼 거라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연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 승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완전히 위축됐어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승호가 말했어요. 사실 지연이 친구들이 어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지연이를 이상하게 보더래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지연이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비난받고 있다는 거니까 말이죠.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가 그동안 시어머니 욕하던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승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연이가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일단은 지켜보자. 진짜 반성하는지.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며느님 이야기가 병원에서도 화제예요. 다른 환자분들한테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였죠. 그분들이 어머님을 정말 대단하다고 하세요. 용기 있게 맞섰다고.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증거도 모으시고. 그날 저녁, 조선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수가, 내 이야기가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 다들 너를 대단하다고 해. 조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지연이를 혼냈다더라.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후련했어요. 지연이 모든 면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거니까 말이죠. 지연이가 이제 진짜 후회할 거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을 거야. 조선이의 말이 맞았어요. 지연은 이제 누구한테서도 동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며칠 후 승호가 또 왔을 때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기 어려웠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천천히 지켜보자.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지연이 모든 면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퇴원하는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간병인 아주머니, 간호사분들, 그리고 같이 입원했던 환자분들까지 모두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큰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 말이죠. 승호가 저를 모시러 왔을 때 지연도 함께 왔어요. 지연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연이 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지연이 또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선이가 집으로 놀러 왔어요. 정수가, 지연이가 정말 달라진 것 같던데? 아직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봐야지. 그때 지연이 차를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조선이 이모님, 차 드세요. 지연의 태도가 정말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조선이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지연이를 완전히 교육시켰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참을성도 때로는 복수가 되는 거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연의 변화가 진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하든 눈치 주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승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회사에서도 어머니 자랑을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저를 험담했던 지연이 이제는 자랑을 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지연이 친구들한테도 사과했대요.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잘못 말했다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지연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죠. 승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저는 뿌듯했어요.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거니까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지연과의 갈등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걸 말이죠. 지연도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됐고, 저도 당당하게 제 자리를 지켜낸 거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지연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참을성과 지혜,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반격.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완벽한 복수가 됐던 거죠. 조선이 말이 맞았어요. 때로는 참을성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연이를 통해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도 변했고, 승호도 저를 더 이해하게 됐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말이죠. 지연이 저를 만만하게 본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 실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